12번째 질문. 2024학년도 대입수능 6월 모평 인문 철학 지문 시작하겠습니다. 12번에서 17번 세트입니다. 자, 이번 거 미리 풀이 듣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미리 한번 해봐야 되죠. 그래서 풀어봤던 친구들은 이 지문 좀 짜증났을 겁니다. 왜냐면은 글의 구조라던가 내용이라던가 뭐 철학 지문 했을 때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는 게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나오고 그 사상가들이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그런 게 나오는 걸 좀 힘들어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쉬운 편이에요. 명확하거든. 근데 이거는 별로 그리 복잡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인상이 느슨해 보이긴 하는데, 이런 글들이 훨씬 더 짜증나고 힘듭니다. 왜냐면은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딱 와닿게 선명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없어. 근데 이런 질문이 나와도 풀어내야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냥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와닿더라도 글에 나와 있는 정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여기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인다, 요렇게 그냥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좀 추상적이라고 여기 집착해가지고 왜 이해가 안 되지 하고 있으면은 점점 그냥 글 내용을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내 마음에 와닿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지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토대로 선지랑 맞춰보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1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심리 철학에서 동일론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 동일론은 의식이라는 게 내 물질적 상태랑 동일하다고 본다. 이와 달리 기능주의는, 그럼 심리 철학 중에 기능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가진 기능주의.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다.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있다고 주장한다. 의식이 꼴 기능이다.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일단 읽어봐봐. 이때 기능이란 것은, 기능을 정의해주죠.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 결과를 내놓는 함수적 역할로 정의되며, X값을 넣었을 때 Y값이 나오는 게 함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입력이라는 게 X값, 출력이라는 게 Y값 돼서 함수적 역할, 어떤 것이 입력됐을 때 어떤 출력이 생기는 그런 함수적 역할이 기능이다.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기능의 일치는, 함수적 역할이 기능이죠. 기능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 일상의 일치함을 함수적 역할의 일치. 기능이 일치한다는 것은 입력과 출력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찔림이라는 입력에 대해서 고통을 출력으로 내놓는 기능을 가진다면, 로봇과 우리는 인간에게 그러니까 어떤 자극, 찔린다라는 찔림이라는 입력을 넣으면은 아파하죠. 고통을 출력으로 내놓는 거. 그럼 그 로봇이나 우리나 같은 의식을 가진다. 어디에서? 기능주의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이처럼 기능주의는 의식을, 자, 오타 있습니다. 혀 밑에 니은지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전부 다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났어요. 그걸 고쳐주세요. 구현하는 현으로 고쳐주세요. 자,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중요한 거는 뭐야? 입력과 거기에 따른 출력이에요. 기능주의에서 중요한 거는. 자, 1문단에서는 동일론과 기능주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문단의 중심 내용은 동일론과 기능주의. 자, 동일론이란 것은 의식을 뇌의 물질적 상태랑 똑같다고 보는 거.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다. 이 기능은 함수적 역할이라고 정의가 된다고 그랬죠.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일정한 출력을 내놓는 거. 그래서 어떤 입력이 있고 어떤 출력이 나왔느냐가 중요하지,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은 중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게 1문단의 내용이었고요. 자, 2문단. 썰은 그러한 기능주의를 반박하고, 자, 사고 실험을 제시한다. 실제로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실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례냐면은 중국어 방이라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어로 된 입력이 이 방에 들어오면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 방을 통해서. 중국어 입력이 되면 중국어 출력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설에 의하면은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함수적 역할은 같습니다. 이 함수적 역할이란 거는 중국어 입력이 되면은 중국어 출력을 하는 거죠. 기능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어를 아는 사용자나 중국어를 모르는 이 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치? 같은 의식을 가지는 거야. 근데 같은 의식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 그 기능주의에서는. 근데 썰은 그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거죠. 왜? 어떻게? 자, 중국어가 입력되면 중국어 출력돼. 함수적 역할은 입력과 출력이 동일한 입력과 출력의 쌍은 일치해요.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중국어 사용자와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의 의식은 달라. 중국어 사용자는 중국어를 알고 중국어 모르는 사람의 의식은 중국어를 뭔지 몰라. 이 의미도 모르면서 이 출력값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썰이 사고 실험이 의미하는 거는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른 사례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능주의의 어떤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면 썰의 사고 실험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썰은 기능주의를 반박했어요. 어떻게? 사고 실험을 통해서. 그 실험의 내용은 중국어 방 사고 실험인데 기능은 같아요. 중국어로 된 입력을 넣으면 중국어로 된 출력이 나온다는 기능은 같은데 의식은, 그러니까 한쪽은 중국어를 알고 한쪽은 중국어 모르는 거죠. 의식, 생각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른 사례가 있다. 기능주의가 항상 통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주의로 반박을 하는 거죠. 자, 3문단. 동일론 기능주의 썰은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거나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어디에 의식을 구현이라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구현의 의미는 선생님이 그 리스트에 정리를 해서 나눠줄 겁니다. 아직 리스트를 안 나눠줬죠. 그 리스트에 구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현은 어떤 내용이 어떤 의미가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하는 거, 그걸 구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나타나게 하는 게 그 의식을 구현하는 거를 몸의 내부로만,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몸속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동일론이든 기능주의든 썰이든 어떤 거, 의식이란 거 뇌의 물질적 상태니까 몸 안에 갇혀 있는 거고, 의식은 기능이다. 그러니까 어떤 입력이 생겼을 때 어떤 출력값으로 내놓는 그 함수적인 역할로 정의가 된다. 결국은 그 의식이라는 게 몸 안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썰의 사고 실험에서도 의식에 대해서 중국어 방 실험에서 기능은 같지만 입력과 출력은 같지만 중국어를 아는가 모르는가는 그 사람 내부에 있다라고 그 사람 내부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이란 거를 우리는 몸의 안에, 그 사람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일반적으로 밖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 그치? 그게 다 몸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의식은 몸속 안에서 생겨난다고 그렇게 한정하고 있다. 선생님 그렇게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거는 하지만이라는 거는 이 글을 쓴 글쓴이는 이거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자, 의식의 하나인 인지란 것은, 인지를 정해놨어요.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거. 그거를 인지라고 정해놨네요. 근데 이 인지는 의식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실체가 없고 사람의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작용이라는 거지, 그치? 의식의 하나인 인지는,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이 인지는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서 벌어진다.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서 벌어진다. 그러니까 몸 안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관련이 되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글쓴이의 생각에.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다. 기억나지 않은 정보, 이건 인식이야. 그치? 인지야. 근데 내가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찾아보고
하고 이제 알아차리는 거. 그치? 이게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벌어지는 거. 인지,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 기억나지 않은 정보를 알게 되는 거. 인지는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어서 확인하는 거,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맞물려서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걸 설명하는 게 로렌즈의 확장 인지 이론이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글에서 중요한 개념은 동일론도 아니고 기능주의도 아니고 서로의 사고 실험도 아니고 결국마다 로렌즈의 확장 인지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글이에요. 이거는 핵심어가 로렌즈 확장 인지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3문단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동일론 기능주의 설의 주장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세 이론 모두 의식에 대한 어떤 의논을 몸 안에서만 한정 지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의식 중 하나인 인지, 뭔가를 알아차린다는 거는 내 몸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예를 들자면 기억나지 않은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그런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파일을 열어보고 내 머릿속에서 그거를 인지하게 되는 거야.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일어나는 거, 몸 밖에서 일어나니까 연결돼서 관련돼서 일어난다. 이게 결국 뭐다? 로렌즈의 확장 인지 이론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로렌즈의 확장 인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론 기능주의 설의 주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로렌즈의 확장 인지 이론이라는 화제를 이제 제시를 해요. 4문단 이어서 볼게요. 여기까지는 사실 3문단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4문단에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에 따르면 이 그가 누구겠어? 로렌즈겠죠, 그쵸? 로렌즈에 따르면 인지 과정이라는 것은 과정을 알아차리는 그 과정이란 것은 주체에게, 그러니까 인지의 주체가 되겠죠. 심적 상태, 어떤 마음의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래. 인지 과정이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 심적 상태라는 거는 기억이랑 믿음처럼 우리 마음속이라는 심리적 어떤 작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그러니까 뭐 어떤 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무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기억하는 거야. 그치? 자, 이 달리가 아니라 이와 달립니다. 오타 고쳐주세요. 파생적 상태라는 것은, 그러면은 이라는 것은 심적 상태야. 심적 상태랑 다르게 심적 상태는 그냥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딴 거에 뭐 기대거나 아니면 딴 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자, 파생적 상태라는 거는 심적 상태와 반대되는 거겠죠.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인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 그러면은 주체가 해석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 파생적 상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자, 앞에 의해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그냥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입니다. 데이터죠, 데이터. 그래서 그냥 파생적 상태예요. 근데 그냥 그러면 얘가 데이터로 그냥 존재할 때는 아무런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열어봤어. 자, 주체에서 열람이 된 후에도 그냥 열어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은, 아무런 해석이 곁들여지지 않는다면은 그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그냥 파생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열어보고 나서 맞다 이랬지라고 어떤 기억을 하게 돼요. 기억이 생겨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 노트북의 정보는 단순한 파생적 상태가 아니라 기억이라는 심적 상태로 변환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안 되면 선생님한테 들고 오세요. 알겠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로렌즈에게 인지 과정이나 어떤 것을, 인지 과정이 뭐랬죠? 인지는 아는 거라 했죠. 어떤 것을 알게 된다는 거는 파생적인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게 아니라, 그래, 파생적인 상태는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였어. 그게 인지란 심적 상태로 바뀌는 게 아니라 파생적 상태로 조작한다. 그러면은 노트북 속에 존재하는
그 정보를 데이터를 열어봄으로써 내가 기억을 하는 거야.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이 저장된 정보를 보고 기억을 되살려서 나의 그 예전에 있었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되살려서 조작한 거죠. 심적 상태, 기억이라는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 인지 과정이라는 거야.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심적 상태, 심정 상태가 아니라 여기도 오타입니다. 심적 상태로 고쳐주세요.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 끊고 자,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 로렌즈의 지금 이거를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사문단의 내용은 중간중간에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볼게요. 자, 로렌즈의 확장 인지 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는 아직 안 나왔어요. 로렌즈가 설명한 인지 과정이라는 것은 주체에게, 어떤 사람에게 심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라고 했어. 근데 이 심적 상태라는 것은 아무 곳에도 의지하지 않고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그냥 기억이라던가 믿음 같은 것처럼. 근데 이 심적 상태랑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파생적 상태가 있는데 얘는 의미가 없어. 얘 자체는. 그럼 얘가 의미를 가지려면은 주체가 해석을 곁들이거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지만 얘가 어떤 의미를 비로소 갖는 거야. 그전에는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상황인 거지. 예를 들어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그 자체의 그냥 데이터인데 주체가 이거를 아 맞다 이거 예전에 봤었지라는 해석이 곁들여지면 그때부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심적 상태라는 기억이라는 심적 상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생겨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로렌즈에게 인지 과정이라는 거는 파생적인 상태가 심적인 상태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가 내 기억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그대로 존재하고 내가 그거를 해석함으로써 아 맞다 이거 예전에 봤던 거다 라는 해석을 곁들임으로써 내 머릿속에 기억이라는 심적인 상태가 생겨나게 되는 거야. 그치? 파생적 상태를 조작해서 내가 이걸 열어보고 어떤 해석을 곁들임으로써 심적 상태, 기억이라는 어떤 상황이 내 머릿속에 생겨나는 거죠. 이게 인지 과정이라는 거예요. 로렌즈가 말한 거. 자,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로렌즈에게 자,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하는 게 아니다. 파생적 상태를 조작해서 심적 상태로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럼 여기에 로렌즈에게 있어서 인지 과정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자, 몸 밖에 있는 파생적인 상태, 노트북에 저장된 데이터 같은 거 그것은 그냥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근데 주체가 이거를 열어보거나 아 맞다 이거 예전에 봤던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새롭게 어떤 심적인 상태, 기억이라는 심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는 게 인지 과정의 의미야. 지금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심적인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은 여기 산문단에서 동일론, 기능주의, 설 이게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몸 내부로만 한정하는 게 한계라고 해서 그러면 몸 바깥으로 확장이 되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 근데 심적인 상태, 나에게 존재하는 그런 내 몸 내부에 존재하는 심리적인 상태가 몸 외부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심적인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거다. 이것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심적인 상태가 먼저 있고 그것이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게 아니야. 심적인 상태는 뭐 때문에 만들어지냐면 먼저 몸 외부에 있는 파생적 상태가 있어. 근데 얘를 내가 뭐 하는 거야? 주체가 해석하거나 조작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이후 결과로서 나중에 뭐냐면 내 몸 안에 어떤 심적인 상태가 만들어진다. 이게 인지의 과정이야. 그러면서 확장의 의미와 방향은 심적인 상태가 내 몸 속에서 몸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몸 외부에 파생적 상태가 있고 그것이 나중에 몸 안의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거. 그렇게 인지 과정이 넓혀져 가는 게 확장의 의미고 방향이야.
이걸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이 핑크색을 이제 읽어보자. 이러한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인지 주체의 인지 과정일 때만. 자,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담지하고, 그러니까 이거 파생적 상태를 얘기한 거죠. 그에 맞춰서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만 인지 과정이란 게 성립한다. 즉 로렌즈에게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인지를 하는 건 주체니까요. 확장 인지 이론은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짓지 않고 바깥으로까지 넓혀서 설명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자, 인지 주체의 역할. 자, 인지 주체가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몸 외부에 있는 파생적 상태의 변화를 담지, 알아차리고 그에 맞춰서 행위를 조절하는 거. 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에 있는 정보를 열람한다든가, 그래서 내가 기억을 되살린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이제 그런 경험이 되살아나서 기억이라는 게 생겨난다는 거죠. 그쵸? 그에 맞춰서 행위를 파생적인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어떤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 곧 인지 과정이라는 거야. 되겠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로렌즈의 확장 인지 이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고 두 번째 질문 다시 갈게요.